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2021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집코노미 박람회 관련한 특집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경제신문이 몇 개 있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약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간 보수적인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한국노총이 있죠. 한국노총이 상당히 오용 노동조합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한국경제신문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기를 잘할 것인가 관련한 그런 콘서트인데, 이런 콘서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투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LH, SH 정부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정부 주택 공급의 실정을 질타하는 그런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5분간만 짧게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일단은 2022년 상반기까지 2021년 하반기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상반기까지는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은 재개발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좋지만 재개발 예정 지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으면 서울시장에 연속으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세훈 시장 가라사대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묶어놨던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 풀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재개발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거예요. 재건축은 아파트의 거주자들, 소유자들이 하는 거고요. 재개발은 낙후된 이런 빌라들, 싹빌들 모여있는 것을 서울시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뉴타운 개념입니다. 뉴타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정부 주도의, 서울시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코노미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지 신속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영우 국토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이런 투기판에 왜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부 장관 한 말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 국토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 3기 신도시 조성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나는 추진을 하겠다. 16만여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자, 우리 장관님이 한 말 세 가지. 3기 신도시 조성을 하겠다. 두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16만 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 자, 무주택자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도심 핵심 역 주변을 초고층으로 짓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후보지를 몇 군데 발표를 했고, 저도 영상을 몇 번 올렸었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그 다음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신은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어요. 자, 서울에서는 약 5만 가구, 평균 약 4만에서 5만 가구의 주택이 수요가 되는데 그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의지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공급할 거냐?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면서 공공기획을 도입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중인 동의 절차도 간소화해가지고 주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 상반기 서울시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점수제로 했었죠. 주거정비 지수제 해가지고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걸 다 싹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해가지고 기존에는 이 항목을 다 충족을 해가지고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70점 이상이라는 게 너무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서울에 약 10에서 14%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다 폐지를 해버리고 필수 조건만 만족하면 노후도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만 만족을 하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폐지해버리니까 약 50% 이상이 서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앞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방점을 두고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기획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엄청나게 단축을 하고 특히 공공기획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을 묶어서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개발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또 다음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동의 요건도 간소화를 했다. 2단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해제 구역을 신규 지정을 하겠다.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점수가 70점 이상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이 한번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지정을 해주겠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 지정을 다시 해주겠다. 해제됐던 지역도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제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2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은 대부분의 주택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걸 다 풀어주면은 거의 서울시의 현재 주택의 약 61%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주면 25층짜리 아파트가 엄청나게 공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도 엄청나게 저는 파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 1회에 한해서 연간 25개의 구역을 재개발 구역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거야. 자, 1년에 25개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해가지고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이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4년 임기인데 4년 동안 1년에 25개면 4년 동안 4 곱하기 25 그러면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 인구가 많고 환승역 주변에 이렇게 낙후된 빌라, 썩빌 있는 곳은 대부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다주택자라든가 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서울역 주요 역사 환승역 대부분의 역사 주변의 빌라촌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현재 엄청나게 그 취득세가 12%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추가로 부동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으로의 전략이 재개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목표니까 빌라에 사전 점거를 해서 재개발 차익 개발 이익을 얻으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정될 1년에 25개씩이나 지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지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될성 부를 곳을 찾아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는 게 어떨까? 1억 이하에 들어갈 수 있는 썩은 빌라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현대건설 사장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재건축과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집코노미에 20대 30대 관람 가격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때 20대 30대하고는 다르죠. 상당히 재테크에 능하고 능수능란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승자가 될 거예요. 저런 20대 30대가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도 대형 건설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요 하반기 분양 예정지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투자가 어려운 우리 다주택자 투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금액이 조금 적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서울 중구 묵종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힐스테이트 남산 핵심 요충지죠. 그 다음에 강서구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루에스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뜨고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진 오피스텔도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최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 부지 마포동 195의 1에 오피스텔 마포 뉴메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254실 오피스텔입니다. 상당히 대형으로 진다고 할 수가 있죠. 200가구가 넘으면
대형 오피스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화곡동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챔버, 이름 잘 짓네요. 그 다음에 과천시 별량동 옛 삼성 SDS 부지 헬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여기에도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뭐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재라든가 뭐 입지라든가 어찌 보면 요충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구, 과천, 강서구, 화곡동, 여기 오피스텔, 요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투룸 이상 오피스텔은 가격이 예전과 달리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7성급 호텔이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뭐 빠숑이라든가 뭐 김학렬이, 홍춘욱이, 뭐 김재경, 뭐 김종률 이런 애들은 오늘 나올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요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일차거든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내년 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했던 분들은 우리보다는 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의견을 반영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결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주택 공급 부족과 대선 이슈 등으로 최소한 내년 초 2022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현재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합수 많이 들어보셨죠? 박합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 초기 국면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 고가 시장은 강부합을, 그리고 서울 중저가와 인천 경기권 시장은 당분간 강세가 예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현재 오른다 만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가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불안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2021년 하반기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 요인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많이 들어봤죠. 자기가 맞췄다, 예언한 대로 됐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강남, 마용성, 노도강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강남의 아파트의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교원 건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토지 보상 지연이 미뤄지면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3기 신도시가 공급이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3기 신도시는 빨라야 5년이 걸립니다. 빨라야. 그러면 늦으면 6, 7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1년이니까 3기 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입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각한다든가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 국장님이 참석하셨죠. 김영환 국장님은 정부 국토부 실무자잖아요. 이런 투기판에 이런 투기 콘서트에 왜 참석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이거든요. 뭐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투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실무자가 이렇게 참석을,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은 현재 어떤 입장이냐? 내년 2022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본청약을 예정하고 있다. 2023년에 본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무주택자들은 일정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릉 CC, 경기 과천 등 도심 공급 역시 주민 공람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데모는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당분간 서울 임대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 구주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미루지 말고 빨리 주택시장에 빨리 지집하시라, 이렇게 충고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그리고 GTX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GTX 성애자니까 GTX 주변에 투자를 하시라. 어디에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GTX 주변 아파트 투자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GTX 철도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왜 이런 콘서트에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GTX 광역교통망은 집값 상승의 보증수표다. 보증수표가 뭡니까? 확실하게 보증을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집값 상승에. 주로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주로 사업속도가 빠른 GTX-A, 그 다음에 C노선이 상당히 사업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를 주목을 할 것이고, 의정부역이라든가 금정역, 여기 보시죠. 의정부역, 금정역, 운정역, 대곡역에 관심을 가져봐라. 특히 GTX B노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A, C노선에 비해서는 강남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역이라든가 부평역 이런 거는 주요 역사거든요. 아직까지는 A, C 노선에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B 노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서 인천시청역 주변 부평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싸거든요. 주변의 아파트가. 미리 선점하시라. 그다음에 GTX-D 같은 경우는 장기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역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투자하실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은요, GTX 주변 아파트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덕 광일지구, 하남 미사신도시, 남양주 왕숙 1지구를 잇는 9호선 연장, 5차 연장, 6차 연장까지 있죠. 남양주 왕숙 1, 2지구까지 연장은 약 2028년 신도시가 들어설 때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8년이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양주 왕숙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사전에 들어가셔야 투기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9호선은 뭐 골드라인 아닙니까? 9호선은 전부 다 알짜 강남 지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9호선 아마 급행도 운영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1일차거든요. 2일차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투기 강사들 있죠. 김학렬, 이주연, 홍춘욱이, 김재경 전부 다 투기꾼들이 투기를 조작하는 강사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참석한다는 게 참 저는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도 참석하고 국토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공범자예요. 공범자. 이런 투기 콘서트에 왜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까지 해주면서. 자,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에 재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 묶여뒀던 10년 동안 묶여놓던 공급을 확 풀어버릴 것이고, 재개발 구역을 연간 25개씩 4년 동안에 100개를 지정해가지고 엄청나게 재개발을 해서 공급할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 취득세의 12%에 머물러 있는 우리 다주택자들은 우리 오세훈이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는 재개발, 여기에 선점을 하시면 될 것 같다. 100개가 지정이 되면은요, 대부분 주요 역사 주변의 썩은 빌라들은 다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2일차가 또 진행이 될 건데, 주요 또 핵심 내용 특집 기사로 나오면 한번 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어린이들은 이 흐름을 아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걸 아시고,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하루빨리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2023년, 2024년 본청약, 3기 신도시 본청약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또 올라가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